자, 이제 저희가 R밸류에 대해서 배울 차례입니다. R밸류라는 거는 이 대비연산이 있을 때 A는 3 이렇게 대비연산이 있을 때 단순 대비연산자에서 오른쪽에 해당하는 이 값을 얘기합니다. 한마디로 요 오른쪽에 있는 값 다시 한번 표시해주면 오른쪽에 있는 얘를 R밸류라고 합니다. 이곳에는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변수도 올 수 있고 A는 B 이렇게 변수가 올 수도 있고 이렇게 상수가 올 수 있습니다. 근데 3을 4에 이렇게 대입할 수가 없듯이 원래는 변수가 아닌 대상이 원래 참조를 선언하는 게 원래 안 됐었거든요. 앞에 것만 참조를 선언했지 이 오른쪽 거는 참조에 대해서 경우가 안 나와졌는데 이게 C++11 표준에 생기면서 R밸류에 대한 참조자가 생기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존 참조 형식에 대해서는 인티저 A는 3 이런 형식으로 참조 형식이 인티저 A는 3 B는 A 이런 형식으로 참조 형식이 하나가 앰프랜드가 붙는데 R밸류 참조에서는 두 개가 붙습니다. C 요렇게 붙습니다. 얘를 이제 R밸류 참조 또는 상수형 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전에 한번 R밸류 참조를 잠깐 배우면서 임시객체에 대한 얘기도 나눴는데 그 임시객체도 이전에 한번 따로 같이 나눴습니다. 이게 임시객체에 대해서 한번 중요하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상수형 참조이기 때문에 얘는 초기화를 항상 이런 창수 또는 임시결과 계산식처럼 임시결과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인티저에 A를 만드는데 데이터를 만드는데 3 플러스 4 요게 가능합니다. 3 플러스 4에 대한 중간 계산 결과에 대해서 데이터가 참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출력을 하게 되면 3 플러스 4의 임시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7이 추가가 되는 것이죠. 얘가 상수인가요? 변수인가요? 7은 상수입니다. 임시 결과에 대해서 상수인데 R밸류 참조에서 특징은 이 상수에 대해서도 단한 형상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3 플러스 4 그 결과가 7은 상수인데 상수에 대해서도 이런 단한 형상이 가능한 게 R밸류의 특징입니다. 이해가시나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한번 전에 했던 것 중에 하나가 테스트 펑크로 만약 참조자를 판다고 했을 때 참조자를 받는 R밸류 참조자 함수를 아마 선언을 하게 되면 R밸류 참조자를 선언하게 되면 이곳에서 테스트 펑크 3 플러스 4 요런 게 함수 호출이 안 된다고 그때 회계했습니다. 왜냐면 얘는 R밸류 참조자이기 때문에 이런 임시 결과에 대해서 받아올 수 없다. 얘의 결과는 인티저이기 때문에 인티저에 대한 상수형 참조를 얘를
받아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상수형 참조를 받을 때는 이렇게 해야만 참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해 가셨나요? 그래서 R밸류라는 것이 연산에 따라 생성된 임시객체, 이런 연산에 따라 생성된 임시객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두 개의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두 개의 함수를 만들어서 하나는 L밸류 참조, 하나는 R밸류 참조라고 해서 이렇게 만들고 경우의 수를 다 따져볼게요. 인티저 x는 3이라고 놓고 함수 호출을 여러 번 해봅니다. 테스트 펑크를 x도 넣어보고 테스트 펑크를 4도 넣어보고 일반 상수도 넣어보고 3 플러스 4도 넣어보고 x가 포함된 연산식도 넣어봤을 때 이때 각각 어떤 함수들이 호출될지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x는 L밸류, R밸류, L밸류죠. 4는 R밸류, 3 플러스 4도 R밸류, 연산에 따라 임시객체, 이것도 연산에 따른 임시객체 R밸류. 그래서 출력문을 확인해 보면 x에 대해서는 L밸류 참조, 그리고 4 R밸류 참조, 3 플러스 4도 R밸류 참조, 그리고 x 플러스 4도 R밸류 참조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R밸류라는 것은 연산에 따라 생성된 임시객체와 상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것도 만들 수 있다는 거죠. 원래 초기에 상수형 참조가 아닌 참조형이 아니라 일반 인티저형, 이렇게 인티저형이 있을 때는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이 x에 대해서는 기존의 참조형 함수가 아닐 때는 전부 다 가능합니다. x에 대해서 값 밸류로 다 넘어갈 수 있습니다. x가 n파람이 될 수도 있고 4도 넘어갈 수 있고 3 플러스 4도 n파람이 다 넘어갈 수 있는데 이렇게 세 개를 다 자중정했을 때는 이런 모호성이 발생합니다. 이 x에 대해서는 L밸류이기 때문에 첫 번째 함수도 가능하고 두 번째 함수도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얘는 여기도 가능하고 여기도 가능하기 때문에 컴파일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른다. 모호성이다. 그렇게 발생하고 4가 갈 수 있는 방향도 상수형 참조인 R밸류 참조, 그리고 일반 형식인 인티저도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3 플러스 4의 같은 경우도 R밸류 참조 가능하고 일반 형식도 가능하고 L밸류는 안됩니다. 네. 그리고 x 플러스 4 같은 경우도 R밸류 참조 가능하고 일반 형식 가능합니다. 연산에 따른 임시결과이기 때문에 L밸류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씩 주석 처리를 해보면요. 주석 처리를 해보면 이 x에 대해서는 L밸류, R밸류 다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겁니다. 두 개가 다 되는 거고요. 만약 L밸류를 주석 처리했을 때는 이 네 개가 다 얘는 L밸류이기 때문에 오로지 위에만 가능하고 이 세 개는 R밸류도 가능하기 때문에 모호성이 여기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인티저 타입을 매개 변수를 빼버리면 얘는 위에 거는 L밸류 하나만 가능하고 밑에 거는 R밸류만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실인수, 이 테스트 펑크에 대한 실인수 값이 어떤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지금
L밸류와 L밸류와 R밸류가 호출이 될 수 있다는 것 정리를 하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모호성이 가능하다, 발생한다 그런 부분들 꼭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R밸류 참조에 대해서 단순히 인티저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지만 R밸류 참조의 진정한 진가는 이제 클래스에 저희가 지금 계속 클래스를 배우면서 클래스에 적용될 때 R밸류 참조가 크게 적용된다는 것 여러분들이 나중에 알아보시면 됩니다.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R밸류 참조가 진짜 잘 쓰일 때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R밸류 참조의 일반적인 함수 호출 관계에서 들어가는 것, 매개 변수에 따라서 들어가는 것 확인했고, R밸류는 무엇이다? 연산 결과에 따른 연산 중간 결과에 따른 임시 객체라고 보시면 되고, 상수형 참조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R밸류 참조는 이 %기호가 2개 쓰인다. 여기까지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